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우리 모두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운은 한 번 없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없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운이 없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입니다. 이 책을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내가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운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공한 다른 사람들처럼 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책. 제가 이 책을 읽고 받은 좋은 운을 여러분들께도 듬뿍 나눠드리겠습니다. 49가지의 말 중에서 제가 뽑은 10가지의 운을 불러오는 좋은 말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감으로 움직이면 운도 따라 움직인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좋을까? 어느 대학교가 좋을까? 어느 기업에 입사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이직을 할까? 아니면 이 회사에 계속 있는 편이 나을까? 우리들은 크고 작은 갖가지 일에 항상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감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와 같이 우물쭈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운은 도망가고 맙니다. 무슨 일이라도 직감으로 재빨리 선택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직감으로 선택한 것에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정답인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대신에 자신이 선택한 것을 정답으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해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감으로 척척 결정하는 사람은 그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행 등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운은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요즘 유행인 쇼핑센터나 새로 오픈한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듭니다. 이런 곳에는 북적이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셔터가 내려진 상점가, 쇠퇴한 곳 등에는 운의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운은 움직임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기발랄하고 좋은 운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행을 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한 싱크로니시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연 3, 4회 정도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할 때는 기가 움직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기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에너지가 높아져 운이 좋아집니다. 기차의 플랫폼이나 공항의 게이트 주변에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화사한 공기가 흐릅니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해온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기와
지금부터 장거리 이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가슴 설렘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사에 몰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우울 상태에 빠지는 것은 같은 장소에만 있어서 기의 흐름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일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지 않으면 기분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주 꽤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 설렘을 가슴에 품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주변에도 전해집니다. 운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기가 정체된 사람이라도 시속 100km 이상을 이동하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거나 자동차로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됩니다. 또는 특급 열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어딘가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다를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요즘 특히 정체 기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운이 좋은 멘토에게 붙어라. 어떤 성공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응원하거나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란 인생을 이끌어주는 스승, 은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는 멘토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멘토를 선택하고 있는가요? 존경할 수 있는 인품, 삶의 방식이 멋있는 사람, 폭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멘토를 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운이 좋은 멘토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당신의 멘토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운에 이끌려 당신도 운이 좋아집니다. 직업적으로 운이 좋으면 일생 동안 당신의 성공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면 10대의 인류의 음식점에서 수행을 받은 사람은 인류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명 음식점을 거쳐 보다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멘토에게 배우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운이 좋은 사람의 뒤를 쫓아가세요. 네 번째, 운을 누군가에게 줘라. 운에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돈과 비슷한 점입니다. 운을 모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저축해도 써버리면 줄어드는데 운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운은 시간차는 있겠지만 2배, 3배가 되어 나중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운은 내가 꽁꽁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는 중에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빌려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능한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중에서도 가능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읽고 감동받은 책을 알려준다. 일이 빨리 끝났을 때에는 동료를 도와준다. 친구의 사업이 잘 풀리도록 기도해준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운을 크게 했으면 했지 작게 줄어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운을 가져다 준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왠지 즐거워져서 활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으면 침울해집니다. 이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이 백화점 신사복 매장에서 와이셔츠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라이프 모양의 멋진 셔츠를 손에 들고는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흰색의 평범한 와이셔츠를 삽니다. 아마 스트라이프의 셔츠가 마음에 들었지만 회사에서 입기에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옷을 입으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란 생각에 단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 네일 디자인을 하고 가면 난리가 나겠지? 라든가 이 헤어스타일을 하면 혼날 거야 라며 주저하곤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억제를 계속하면서 점점 활기를 잃어갑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제복과 정장, 직장의 레이아웃, 업무 내용, 직장의 인간관계 등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열거해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즐겁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루를 이런 상태로 있으면 저녁쯤에는 정렬의 기름 탱크가 바닥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라도 의식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할 수 없지만 집에서만큼은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집만큼은 최대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세요. 그리고 인테리어와 가구에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고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색과 디자인의 가구를 두도록 하세요. 테이블, 의자, 책장과 같이 큰 가구부터 스푼, 포크와 같이 작은 물건까지 좋아하는 물건만 두게 되면 집에 돌아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 좋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몇 번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것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인가요? 만약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이것을 친구, 일, 집, 가구, 모든 것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6번째, 인류와 만나야만 운이 찾아온다. 평소에 인류와 만나는 사람은 운이 좋아집니다. 미술품과 보석, 골동품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진품만을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품만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날 모조품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확 하고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조품을 많이 보고 있으면 눈이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 진품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도 의식적으로 인류인 사람들과 만나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세계에나 인류에서 삼류까지 존재합니다. 인류의 일은 상당히 어렵지만 삼류의 일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요리사는 정성스레 국물을 우려내거나 재료에 양념을 재워두는 것과 같은 소박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전체의 작은 접시에 품이 많이 드는 음식을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날 정도이지만 인류의 가게에서 쭉 일해온 요리사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삼류의 요리사는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거나 이미 반조리된 레토르트 팩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요리를 만듭니다. 삼류 요리사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요리사들에게 둘러싸여 커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류의 선배들이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운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류의 물건과 사람들을 접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미술관에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인류 호텔과 고급 부티크에 다니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곳에는 세련된 물건들이 놓여 있고 인류의 접객이 이루어집니다. 비싼 물건만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멋진 물건과 훌륭한 서비스를 접함으로써 당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물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쾌적함을 몸소 느껴봅시다. 7번째, 사과를 잘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아주 작은 실수가 계기가 되어 때로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운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클레임을 거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심성의껏 사과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투집을 잡아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는 클레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버리면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상품을 회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과하는 방식을 연구하는데 이 방식이 순수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고객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어 재판 소동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기업에게 배상금의 지불 명령이 나오더라도 나는 돈을 한 푼도 필요 없다. 단지 제대로 사과하길 바랐을 뿐이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니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과를 받고 싶을 때에 사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기업의 리서치를 한 결과 1년에 한 번도 부하에게 사과하지 않은 상사가 꽤나 많았습니다. 사과를 해도 그냥 건성으로 "아, 미안" 정도였습니다.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과를 해버리면 전면적으로 자신이 과실을 인정해버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뢰와 권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순수함에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실수를 했을 때에는 순수하게 사과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존경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과하는 횟수를 늘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위가 높아지면 자신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는 부하에게 사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선후배 관계에서도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필요할 때에는 사과합니다. 상대방이 아랫사람이라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제대로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과하는 것을 결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대로 사과를 하면 자신의 기분을 정리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므로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과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사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8번째,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지인 중에 거의 매주 같은 라면 가게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일정이 없는 한 대부분 그 가게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 가게는 특별히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나 자주 다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맛이 있어서일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나는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거기에 자꾸 가시나요? 그 라면 가게가 그다지 맛있지도 않다면서요. 그러자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면 가게 주인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가게 주인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게가 망하지 않게 그곳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응원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야구에서 타석에 선 선수는 범타를 치더라도 필사적으로 1루를 향해 뜁니다. 반드시 아웃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있는 힘을 다해 뛰는 선수를 보면 나도 모르게 힘내 라며 응원하게 됩니다. 요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촌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요령 있게 핵심만을 포착해서 민첩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꾸준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소수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령이 좋은 사람보다도 우직하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은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좀 더 요령 있게 살아야 해 라며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것에 우직하게 몰두해 보세요. 분명 누군가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9번째, 무언가를 버리면 운이 열린다. 우리들은 어렸을 적부터 물건을 소중히 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소중히 하라는 것을 착각해서 버리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의 기운을 막기도 합니다. 버린다는 의미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때때로 버림으로써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말에 이질감이 있다면 처분한다고 말을 바꿔봅시다.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이나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인 셈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쓰지 못하는 낭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집 냉장고를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만이 적당히 채워져 있다면 냉장고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된 식품이나 곰팡이가 생긴 식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냉장고의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곰팡이가 옆으로 퍼져 다른 식품까지도 못 먹게 됩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입을 일이 없는 오래된 옷은 숨쉬지 않는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에 죄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새로운 옷으로 보다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버리든지 누군가에게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래서도 업무를 과다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손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몇 가지 복수의 일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이므로 전부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로 과감하게 놓아주세요. 만약 5가지 일이 있다면 그중 3가지는 놓고 나머지 2가지를 빠르고 완벽하게 끝냅니다. 이렇게 성공을 체험하게 되면 다음 일은 더욱 잘 풀립니다. 하지만 5가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도 이것도 저것도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몸의 가벼움은 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번 시험 삼아 집을 정리하고 쓰레기 봉지 10개 분량의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보면 기분이 후련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쾌한 상태일 때야말로 멋진 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이 따른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 아니면 일을 잘하는 사람? 자산가로 태어난 사람?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돈의 흐름을 끌어당기는 기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자산 10억 원, 연봉 4천만 원인 공무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산은 1억 원이지만 연봉이 1억 원인 사업가가 또 한 사람 있다고 합시다. 어느 쪽의 사람이 금전운이 높다고 생각하는지요? 추측 가능하겠지만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풍요로움은 스탁이 아니라 플로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 자산은 있지만 돈의 흐름이 정체된 사람보다 미래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두 사람의 예에서 말하면 10년 후 더 풍요로워질 사람은 아마 1억 원을 버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가에게는 다이나믹하게 돈을 사용하고 다음 수입을 창출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찬스는 돈의 흐름이 빠르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갑니다. 돈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앞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도 잘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은 돌아갑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매일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일 밤 다른 사람과 만나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람이 미래에는 안정될 것입니다. 돈을 소중히 갖고 있어야지 라고 느낄 때야말로 자진해서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의 성에 숨어 상대방이 가기만을 기다릴지 성에서 나와 공격을 할지 이와 같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도 이것과 비슷해서 성 안에 숨어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당하지 않는 대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과는 결말이 다릅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은 오지 않습니다. 낭비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금 수중의 돈을 잘 사용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펼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읽은 운을 불러오는 49가지의 말이란 책 중에서 간추려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기양이었습니다.